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 있죠. 재명인의 마을.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낙연 전 대표가 소환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라인 포스터에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거였다. 남욱의 진술로 퍼즐이 맞춰졌다. 악마 그 자체 이낙연. 이낙연을 막 쫓아내자, 출당시키자. 우리끼리 뭔가 하자. 막 이런 얘기들 이제 막 선동적인 구호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보면 반개혁파 이낙연 등을 모두 출당시켜. 출당시키자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6,295명이 동의를 해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7일인데 지난 5일이었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이 질문을 했죠.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 간에 2019년 11월 달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영학 씨가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 등을 A 변호사, 근데 이 A 변호사가 정영학 씨 변호인입니다. 윤영찬 의원한테 녹취록을 포함해서 자료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이게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러니까 기자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이낙연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한테 50억 클럽 관련, 천화동인 1호 관련,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정영학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 넘겼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기자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딱 걸어서 개딸들,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이낙연을 표적 삼아서 지금 공격을 하고 출당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지금 얘기한 윤영찬 의원,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많은 대장동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미 기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서른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작년 경선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의 좌장 아닙니까? 서른 의원은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적어도 3명 정도를 만났다. 그거는 대장동 관련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3명 정도를 만나서 실체를 상당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서른 의원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서른 의원이 윤영찬 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낙연 후보는 각종 토론회 등에서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해보면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내용, 그거 기자들은 파다하게 알고 있었는데 다만 확인을 못하니까 그거를 기사로 못 썼을 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넘겼다는 얘기도 아마 남욱 변호사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들도 대부분 다 기사는 안 썼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설령 그렇다 쳐도 기자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법정에 가서 증언으로 한 건데, 이거
기자로부터 들었는데 그 기자들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기사 썼지 뭐 그냥 놔뒀겠습니까?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거고요. 아니 기자들이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면 실제 윤영찬 의원은 그런 그 문의 전화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자들이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윤영찬 의원의 입을 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프닝성으로 아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웃어넘길 일이다 이거죠. 그냥 실제 또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뭐 그냥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은 그냥 한간의 의혹을 얘기하는 정도의 질문이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어쩌고 이렇게 제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당내 경선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자기가 어차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의혹을 문건으로 딱 내놓기 전에는 못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7월 달에 이 게임은 이낙연이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파이팅이 다르거든요. 처한 여건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이긴다고 제가 단언을 거의 했었는데 그것처럼 아마 이낙연 후보도 본인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어차피 문건을 노골적으로 다 그걸 공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건 뭐하러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격을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틀림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개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다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증거로 나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기자한테 들었다는 건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울고 싶은 거죠 지금 개딸들은. 왜 울고 싶을까요? 뭐 온갖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뭐 친여 패널들, 친야 패널들이죠. 친야 패널들은 뭐 이게 뭐가 어쩌니 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뭐가 어쩌니 뭐 심지어는 대장동 재판에서 판사가 유동규 씨한테 거래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뭐 추궁을 했다는 둥.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도 판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물어보는 거죠. 피고인들한테. 이 피고인한테도 물어보고 저 피고인한테도 물어보고 그거만 딱 따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혐의는 사실 다 가공의 상황이다. 그건 턱도 없는 얘기죠. 왜 그 혐의가 가공의 상황입니까? 뭐 이재명 대표 오늘도 또 침묵하다가 오늘도 뭐 얘기를 내놨더군요. 뭐 창작이라는 식의 얘기를 내놨던데 자 그런데 혐의 사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 김만배 씨가 뭐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언제까지 입을 안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 둘씩 드러나는 우선 정진상 김용 구속됐죠. 그다음에 뭐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 재명인의 마을에다가 뭐 편지를 보냈다고 돼 있더군요. 뭐 당당하게 검찰에 맞서겠다. 맞서긴 뭘 맞섭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그 사람들의 죄를 입증하고 있는데 물론 최종적인 결과야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증거가 주변 정황 증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심지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다 나오니까 그 이면에 개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뭐 안 갖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게 언제냐면 11월 23일이면 벌써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이 정치 공동체가 어디서 나온 얘기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 공동체다. 그러니까 그걸 본따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는 걸 올리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자. 이렇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요. 살고자 회피한다면 죽을 것이다. 결사항전, 임전무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전선을 내가 첫 번째로 구축을 했으니까 자 동참하시오라고 해시태그 달고 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2주일이 지났습니다. 딱 정청래 말고 딱 한 명이 동참했습니다. 누구? 이해식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해식 의원 잘 아시죠?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 김혜경 씨 수행실장인가 뭐 그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7인회라는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뭐 김남국 의원은 자기가 여기 동참 안 하는 이유 뭐 이런 걸 또 길게 설명을 해놨더군요.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장섰을 때 이 릴레이 캠페인이 오히려 뭔가 방탄용이다 뭐 이런 지적을 받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캠페인 2주 지났는데 지금까지 딱 정청래 본인하고 이해식 2명밖에 동참을 안 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걸 보아가면서 개딸들은 흥분을 할 겁니다. 아니 대표를 위한 이 정치 공동체 캠페인에 의원들이 이렇게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고 있을 것이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개딸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169명이 똘똘 뭉쳐서 싸워줘도 지금 불안한데 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방관만 합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글을 올려서 자 대표직 내려놔라. 공천권 내려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상민 오선 의원이죠.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 방송에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박영선, 이상민, 조응천 이런 사람들은 당내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내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낙연 전 대표죠.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다크호스로서 불안한 겁니다. 현재 미국에 가 있죠. 조기 귀국설 나옵니다. 원래 6월에 귀국, 내년 6월에 귀국하는 거였는데 지금 뭐 3월 조기 귀국설도 나오고 뭐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3월이나 뭐 이때쯤에 좀 조기에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의 입으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세력으로 한다고 그랬죠. 세력이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 흔들거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마침 요걸로 딱 이렇게 수면 위로 오르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격보다는 화풀이입니다.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울고 싶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뺨을 때려준 격이었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원흉이었구나 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표적 화풀이죠. 그런 걸 지금 개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꼭 이낙연 전 대표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내에 이재명계가 제일 많지만 이낙연계도 있고 정세균계도 있습니다. 아마 정세균계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개딸들이 또 그쪽에 우르르 몰려가서 정세균 뭐 X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개딸들도 지금 그 화가 한계치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딸들 입장에서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169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위한 방탄에 나서지 않는 것 그리고 관망하는 것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한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개딸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데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뭘 노리고 있을까요? 상황을 어떻게 보냐. 내년 후년의 공천권을 이재명이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줄을 서야 되는데 그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줄을 서야 되겠는데 어찌 해야 될까?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대열에 내가 나서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조금 뒤로 물러서 있다가 내년 후년 뭐 1월 달쯤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으니까 뒷전으로 물러나서 주판알 튕기는 사람들이 개딸들 입장에서는 가장 약오르겠죠. 화가 나고 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매질 대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꼽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나서지 않는 당내 의원들을 향한 개딸들의 어떤 집단적인 린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만큼 당내 불안한 거고 그 불안감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당선될 때 77.7%라는 정말 DJ도 얻지 못한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DJ도 얻지 못한 지지율.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글쎄 여의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직도 변함없는 지지, 당원들 기준으로 30%. 그 다음에 변함없는 반대 30%. 40% 정도가 뭐 20이라는 얘기도 있고 40% 정도가 관망. 그러면 관망과 반대 합치면 70%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면서 얻었던 77.7%에서 제가 보건대는 50% 정도는 날라가 있는 겁니다. 이미 날라가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래서 개딸들이 이유 있는 이낙연 저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저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